안녕하세요. 화가 나무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수시로 이제 듣는 얘기인데, 어, 내 고향이 영덕이에요. 그 영덕 거기에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이제 자라면서 수시로 거기에서 조약돌도 보고 또 이런 이제 풍광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소재로 선택하는 계기,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이제 기법적인 문제인데, 조선 시대에 이제 뭐 간염산수부터 해서 겸재가 얘기하는 뭐 진경산수, 그렇게 이제 우리 산수락 하면은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요즘 그렇게 그리는 사람 없죠.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러한 이렇게 명암을 중시하는 이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없잖아요. 연한 시대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적합하게 우리가 적응을 했는 그런 부분이고, 내가 수묵을 전공했는데 수묵 가지고는 어떤 사물의 재현 문제,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선질한 그런 재료의 문제, 재료가 가지는 그런 한계, 그걸 극복을 하려면은 이제 뭐 서양 재료로 끌어다가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물을 더 디테일하게 한다든가, 그죠? 그런 작업이 그동안 해왔는데, 그게 더 구체성을 띠면서 사람들은 수묵 전공했는 사람이 그러면 전공 분야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이제 또 현대에서 현대인들이 작업하는 게 사실은 그게 현대 미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고전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수묵하는 그의 과거에 그걸 전통을 그냥 답습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부류로 또 시급도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러면 현대인이 작업하는 게 현대 미술인데 현대인으로서 여기에 적합하게 이제 적응하면서 따라가는데 배운 게 있잖아요. 명암이라는 거. 이거는 아주 이렇게 우리 한국화는 예를 들어서 구도에서 다시점, 관념산수에는 다시점이 허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서양 미술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아니 되구나. 그것을 배우는 그대로 하려면은 그 여기에서 맞는 그 기법을 따라 가지고 그 사실성이 있는 또 재료를 구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돌이라는 이 매개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이제 재현하는 데 있어서 모양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돌은 사진처럼, 나는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진처럼 그렇게 이제 그리려면은 그 방법이 그거 선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면이 더 효율적이다. 그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학습하면서 깨달은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적합한 재료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재료가 그거 서양 재료가 그게 맞다. 그래서 서양 재료를 선택하는데 그 정신은 있잖아요. 그 정신은 내 동양적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처음에 내가 배울 적에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면 우리네 음식이 되고, 빵을 만들면 서양 음식이 된다고. 그 먹을 가지고 프랑스 쪽의 작가들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네 그 이래 생각으로 가지고 서양적인 사고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서양 그림이죠 뭐. 그리고 나는 비록 재료가 서양 재료지만 내 한국인이 한국적인 이래 생각으로서 그 그림을 그리면 그거는 한국적인 또 그림이고, 그게 또 동양 그림이 또 될 수도 있지.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가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그대로 저거 석심 돌석자잖아요. 네.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심자잖아요. 돌이고 나는 이 돌을 굳이 이제 우리가 흔히 무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나는 살아있다고. 모든 만물이 정령이 깃들어 있다. 그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부엌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빗자루 하나에도 그게 무슨 그 영이 깃들어 있다,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난 아까 모두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내 고향이 가까우니까 고향에 보면 그 수시로 이제 거기 그 바닷가를 가까워요. 이렇게 가면은 그런 이쁜 돌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다. 그냥 가슴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꽃 이쁜 꽃뿐만 또 사람도 이렇게 보면 자기한테 이제 호감이 있으면 끌리듯이 사물에 분명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닷가 조약돌 가서 누구 하나 주머니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이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석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나한테 끌렸었고 그리고 그게 나는 어떤 정령이 깃들어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근데 이 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도 일생이 그거 사랑해서 잉태해서 어떻게 이제 탄생해가지고 그거 뒤집기부터 해서 마지막 그 이제 예? 그 과정이 있듯이 바닷가에서 반짝거리며 있는 요 돌들이 요 모습까지 갇혀오는 동안에 무수한 인생의 과정하고 같지 않겠는가. 우리 작은 조약들은 큰 조약돌이든지 무수한 군상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지만 그 이제 그 과정, 무수한 과정, 그 상흔, 상처, 그걸 다 견뎠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그 과정 없이 위에 그런 이렇게 모습, 조약돌이란 모습, 사람들로부터 찬양 받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어쩌는 사람도 고난을 겪은 사람한테는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 저가지 나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다만 내가 보는 조약돌은 그냥 그 조약돌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랑의 역사도 있고 아픈 상처도 있고 상흔도 있고 다 간직한 거. 그 기록이 우주의 기록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 더더욱 소중하게 그 돌을 내가 이렇게 그리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제 관람객 중에서 그렇게 물어요. 나비 왜 돌마다 나비를 이렇게 이제 그 안에 그 돌에 이제 앉아 있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람이 뭐 어디 책상을 한 개, 의자를 한 개 만들어도 그 이유가 있어서 만들 게 아니에요. 아무 적어 없이는 만들지 않았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우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끌어다가 조합을 해서 조는 안 되지만 작을 하잖아요. 창작. 그죠? 창작을 하면은 그럼 그 사물이 창조주가 왜 저렇게 이렇게 뭔 뜻으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고민을 해봐요. 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장생 중에 돌이잖아요. 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래 장생하는 사물 중에 하나 돌이거든요. 그리고 나비는 이제 중국 이 동양 문화권에는 이제 나비가 그 접이잖아. 접이니까 그걸 이제 파자 해가지고 하니까 뭐 이제 발음이 있잖아요. 왜 발음이 그냥 뭐 한 70을 이렇게 상징을 한다든가. 그리고 옛날 고대에는 70이면 신선이잖아. 떠풀이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바타에 나오는 거기도 보면 뭐 나비족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 영화에 동양에서 이렇게 하는 영화에도 보면 거의 다 나비가 등장해요. 특히 정령이 깃든 그렇죠? 요정이 깃든 그 상징적인 거는 그리 나비를 하는데 그런데 더더욱 나는 나비에 정령이 이제 대표적으로 깃든 사물이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령이 깃들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나비를 통해서 그거 이래 또 생각하는데 그냥 이래 어떤 좋은 그 위안이 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비가 한 70을 상징을 하면 돌은 이제 영혼성을 띠고 있잖아요. 두 사물이 그거 생명 목숨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면 목숨수 두 개니까 오래 사십시오. 자기 자신 잘 알잖아요. 이렇게 어떤 성취하고 추구하고 달성하고 그 못한 그런 부분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내 그림 보는 사람한테 나는 그분들도 더불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그 석심 그 석심인데 모 친구는 그게 이제 접이 나비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석심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석접이라고 해라. 석접 돌과 나비 석접으로 제목을 따르라고. 근데 난 석접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돌의 말. 근석당이란 이제 이 근자가 저기 가까울 근자거든요. 가까울 근자고 이제 돌석자잖아요. 그 삼도헌 정태수 서예가 그 이제 그 친구가 그게 이제 내 작업실에 한번 돌렸다가 내 돌을 이제 소절해서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막 그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내 옆에 먹이 있고 하니까 건석당이라고 쓰면서 돌을 가까이 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당호를 친 거예요. 그래 한 20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뭐 내가 장명하는 사람한테 내 당호를 지어달라고 그래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보고서 자연스럽게 내 이쪽에 들어오는 작업 공간에 그 분위기하고 봐서 건석당이라 그럼 내가 어떡 하겠습니까? 그래 너가 짜장면 한 그릇 주고 복채 주듯이 그래갖고 건석당을 썼는 거예요. 내가 썼는데 참 좋다 싶고 그게 저기 우리 부처님 대웅전에 가면 전이잖아요. 그 임금님 그게 전이고 그 밑에가 당이에요. 당. 그 밑에가 뭐 예를 들어서 오죽헌 그리고 헌이고 그죠? 헌 그거 헌보다 높은 당이고 바로 전 밑에예요. 전 밑에. 그래서 건석당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이게 여기 이쪽에 상동 시대라고 그러는데 상동 시대 이쪽으로 온 지가 만 1년이 돼요. 그 전까지 한 22년간은 동성 시대라 그러면서 동성 내거리 면수성군데 거기 한 곳에서 내가 한 22년 3년을 갖다 작업을 했어요. 그래 마침 이제 거기 작업장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나도 때가 되면 뭐든지 이제 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때가 되면 나도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곳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그차 개발이 되면서 그 이렇게 협소한 공간이지만 이제 이게 이 건석당 정식으로 당호를 걸고 또 이제 상동시대 그러면서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 여기서요, 이 신천 우리 대구 사람들은 특히 수성구 사람들은 알죠. 요 신천에 바로 여기 상동교에 내려가면 신천이에요, 신천.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하는데 그 힘듭니다. 사실은 작업이 이렇게 세미라 있잖아요. 특히 이게 시간을 많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겨워요. 그래서 부로 따로 이제 운동할 그런 시간 그건 없고 해서 이쪽 작업장을 갖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내 집이 대봉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녁에 뭐 어떤 데는 밤 12시 이제 새벽 한 3시 돼서 작업을 하다 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면 한 40분 걸려요.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뭐 예술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또 또 이래 하는 자기 직업을 사는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겠지만 뭐 선택받고 뭐 어디 뭐 시선 같은 그런 이렇게 직업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고 나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노동. 그래서 국가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면은 8시간 노동 시간을 주어지듯이 나는 화가들도 그렇고 음악가들은 연습도 그렇게 하고 그래 하듯이 난 8시간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붓을 내가 못 잡으면은 그 다음날이네 12시간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새벽에 가능하면은 힘이 안 붙이면은 가끔 8시간 그렇게 합니다. 또 8시간 내 모토가 하루 8시간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상 똑같이 이런 노동을 중시합니다. 노동 중시하고 그게 나는 하면서 이게 화가도 그 직업 무슨 직업 중에 하나의 직업일 뿐이지 별도로 이게 뭐 다른 어떤 형태의 그게 이제 뭐라 그래요? 그냥 뭐 사회가 그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도 이렇게 권태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행세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다. 철저하게 어떤 작품을 완성해내는데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10시간이 필요하면은 10시간은 꼭 나는 투자가 돼야 된다.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시간, 4시간 만에 그럴듯하게 뽑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걸 꼭 채워야 된다. 그리고 내 일생이 마지막에 가서 원 없이 이제 붓질하다 그냥 가노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끝을 맺어야지. 그냥 뭐 1년에 작품 한두 점 해놓고 무늬만 하고 뭐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나는 근무 시간이라고. 근무하는데 가가지고 놀자 하면 안 되잖아.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문을 잠궈 보고요. 그렇게 하고 차도 다른 데 갖다 놔 그래가지고 오기도 하고 해요. 그럼 그대로 한번 보세요. 같이 이게 뭐 이거 일종의 이제 특고고 프리랜서라고 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던데 자기가 안 하면은 경제적인 거 뭐 어떤 내 직업의 내용 같은 거 한 개도 성취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데 화가로서 8시간 이상은 그림 그려야 된다. 오늘 못하면은 내일이 더 보태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도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일과가 어떠냐고 그 밖에 잘 안 나오고요. 전시장도 잘 안 가요. 절대적으로 뭐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화가들이 작품 발표를 이렇게 하잖아요. 발표하면은 첫날이 사람 모은다고 사돈 8종까지 불러요. 또 결혼식장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 전시 그 화가가 성공한 사람처럼 자꾸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그게 많이 이제 없어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 전시 발표 풍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래요. 뭐 일부 보면 막 전화 돌려서 문자 넣어서 오라 가라 그러고 하는데 나 하거들 전시에 굳이 하가가 왜 가냐고. 첫날이 말이에요. 일주일 하면 안 그러면 보름을 하고 전시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안에 요즘 어떻게 작품이 변했는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냥 친구 만나러 가듯이 가서 뭐 차 한잔하고 담소하고 오면 되는데 충분히 그 기간 안에 그 나눠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첫날이 가야 되는구나. 그게 예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게 되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첫날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동료들은 첫날은 피해주고 다른 분들이 와서 그게 이제 화가가 안내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한 번씩 이제 가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뭐 축하도 해주고 그래서 전시장에는 안 갑니다. 혹시 그렇게 법석을 떨면서 그 요란스럽게 그런 문화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 계속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소품전이라고 그게 이제 19년도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제 거기도 내가 한 1200호 그것도 한 8m 그 작품 그것도 내가 발표도 하고 전부 400호 큰 작품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내가 이제 그 9m 이제 작품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소품 그런 왜 발표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소품해서 가볍게 작품 소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 그럼 매일 이제 큰 작품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 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작을 그리나 소품을 그리나 그리는 내 수고스러우면은 거의 같은데 그래서 그 주변 얘기를 따라서 소품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 23년에는 소품전을 하려고요. 소품전을 하는데 내가 한쪽 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게 벽 한 10점 정도 되거든요. 밑에도 지금 작업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밖에도 이제 화판을 준비해 놨거든요. 준비해 놓고 이래서 한 200점 정도 한 6호 기준해서 10호 미만 한 20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소품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시장이 적합한 전시장을 물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얘기하고 중 있는데 사면을 소품으로 채우려 그러면 진짜 소품이 많아야 돼요. 사면을 전부 소품만 걸어놓으면 이제 뭐 구매할 분들은 가볍게 구매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고희락 하면은 70이잖아요. 70인데 내가 우리 그 호적 저 나이로 그래도 내가 62인데 그렇게 하면 그저 미술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스스로 뭐 예술 행위는 자기 만족이라 그랬지만 1차적인 자기 만족에 하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이라 그러지만 평생을 했기 때문에 그 내 작품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는 영구적으로 이제 전시가 되고 또 영구적으로 끄집어내서 뜻있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희 때는 내 미술관에서 그 고희전 하는 거 그게 내 목표예요. 목표고 주변에 이제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도 지금 나누고 있고 연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다른 작가들이 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작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9m짜리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70이 돼 가지고 그때 돼서 9m 뭐 못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